이 똥을 잘 모아놨더니 굉장히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채권부의 진행의 이지혜 기자입니다. 제 옆에 임재균 KB증권 채권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채권부의가 우리 임 팀장님을 그 채권 문화 특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채권 대중화 시대를 이제 우리가 알려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큰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그거를 가장 잘 실현해 주실 분으로 저희가 믿고 임명을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잘, 받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콘텐츠 개발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굉장히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채권 영화, 요거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영화가 이름이 빅쇼트예요. 이게 2016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빅쇼트가 경제 용어로 하면서요. 좀 스무스하게 맞나요? 네.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때 이제 뭐 주택 시장의 하락을 배팅을 해서 이제 큰 돈을 벌었다. 이제 보통 이제 금융 시장에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상승에 이제 배팅을 하는 거는 롱 포지션 잡았다. 포지션은 그냥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산 거죠. 사서 어떤 방향에 배팅을 하냐 이런 건데, 롱은 상승, 숏은 하락. 이제 배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영화의 시작부터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이게 그 천재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한 펀드 매니저, 박사라고 하는데, 그 박사의 투자 전략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I want to short the housing market. But the housing market is rock solid. Greenspan's wrong.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주택 시장을 공매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임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택 시장이 망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이제 뭔가 한 건을 해보자, 이런 의미인데, 당시가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리스펀 연준 의장 같은 경우가 조금 약간 무난하게 연준 이제 경기 상황을 조금 잘 관리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보면은 1987년부터 2006년 1월 말까지 이제 연준 의장을 담당을 하시면서 했는데, 잘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이제 연준 의장을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때 경기 상황이 미국이 굉장히 좋았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미국의 주택 가격 같은 경우가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이제 2007년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까지 해서 거의 이제 전국적으로 50% 가격 상승이 된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이제 조금 규제 같은 게 다른데 일부 주에서는 뭐 100% 이상도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뭐 들어보면은 미국의 이제 일상 뭐 이제 삶은 그냥 빚을 갚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학자금 대출을 갚다 보면은 모기지를 받아서 또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그러면서 이제 생이 끝나는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난다는 뭐 그런 구조인 건데, 뭐 주택 결국에 이제 빚을 계속 빌린다는 것 자체가 주택 시장이 계속 오른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 전망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마이클 버리 역을 하시는 분이 이제 주택 시장이 이제 과도하다라고, 이제 너무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건 과도하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주택시장 하락에 포지션을 잡고 싶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 마이클의 다음 대사는 유튜브 저작권 문제로 제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저당 증권 대부분은 매우 위험한 변동금리 서브프라임 대출로 구성이 됐어요. 2007년에 대다수 대출의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면 채무 불이행이 시작이 될 거고, 이 채무 불이행 비율이 15%를 넘으면 휴지 조각이 되죠. 네, 그래서 변동금리, 이 서브프라임 대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좀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뭔가 어려운 용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변동금리, 서브프라임 대출, 이거는 뭔가요? 변동금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신용대출을 받으면은 저희가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출을 받고 6개월 뒤에 금리가 재산정이 되죠. 그래서 서브프라임이라는 거는 그냥 좀 안 좋은 말로 하면은 등급이 낮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두 개를 합치면은 등급에 낮은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빚을 빌렸는데 그게 다 변동금리이다. 이 영화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이잖아요. 근데
경제나 그리고 특히 이제 채권 네, 네. 이런 공부를 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약간 덮을 가능성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거를 얘기해요. 네, 네, 뭐냐면 그 월간은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네, 네. 전문성을 과시한다고 하면서 마치 뭘 하든지 참견 말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편집을 더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바로 이건데 우리의 그 언니 마고 로비의 최근 이제 바비 영화의 주인공이셨던 이제 그분이 나와서 막 거품 목욕을 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So whenever you hear subprime, think shit. 자 이렇게 이쁜 여배우 입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똥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모기지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거품 목욕을 하고 있는 예쁜 마고로비처럼 우리 임 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얼굴은 네. 다르지만 MBS 네. 채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해서 만든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 가격이 10억인데 6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6억을 대출을 받고 그럼 다 6억씩 대출을 받았다고 네, 할게요. 네, 그럼 네. 1000명이 있으면 이게 6천억이 되는 거잖아요. 네. 6천억을 이거를 뭐 1억 단위로 채권을 해서 6천 개로 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MBS 약간 주택담보대출 조각 투자 같은 네, 느낌이 조각 투자라고 들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클 버리가 이 MBS 채권에 공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배팅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형은행들이 큰 돈을 벌지 못하다가 머리 좋게 이런 네. 상품들을 막 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업자들이 굉장히 큰 소득을 얻어서 네, 예, 그 부의 위치가 이제 확 올랐다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게 있습니다. 뭐 또 그린스펀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린스펀 연준의장실의 미국 경기가 호황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것들의 일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인 거고, 그거에 대한 일환이 이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고, 실제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사태가 나오면서 그린스펀이 나중에 이제 의회 출석해서 자기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 네. 이거 너무 풀어줬다. 라고 했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욕망의 끝이 없다. 네, 이런 네, 거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 펀드 매니저 마이크 박사가 그래서 주택 시장이 폭락하고 이 경제가 폭망하는데 나는 베팅을 하겠다 이러면서 빅숏을 네. 이제 하는 네. 거죠.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은행들을 찾아가서 경제가 폭락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상품을 모조리 이제 네네네. 사가는 흐름들이 있고 이게 소문이 이제 쫙 퍼지니까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는 소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도이체방크의 직원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라이언 고슬링 라라랜드의 남주인공 네네네. 그분이 이제 여기 있더라고요. 이제 자레드 베넷 역이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분이 이제 이 인물이 그 경제 폭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상품을 막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영업을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을 꼬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something called a credit default swap. It's like insurance on the bond, and if it goes bust, you can make 10 to 1, even 20 to 1 return. 자, 신용부도 스와프 CDS라고 하는데 네. CDS라 하더라고요. 예, CDS라고 하고요. 네네네. 사실은 이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아. 이제 크레딧은 이제 신용이고 예. 디폴트가 이제 부도가 난다. 이런 파산. 거잖아요. 예, 예. 이제 스왑이라는 건 그냥 뭐 이제 금융 상품의 하나의 이제 파생의 용어인데 네. 그냥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꾸는 거다. 예. 그래서 바꿔서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보험입니다. 보험. 내가 요 회사 채권을 샀는데 요 회사 채권이 불안해. 그러니까는 요 회사 채권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회사가 망하게 되면 내가 이 채권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채권을 발행한 발행자에게 제가 돈을 빌려주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요 발행자가 빚을 안 갚게 되면은 만약에 디폴트 부도가 나게 되면은 제가 빌려준 돈을 그냥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발행사가 부도가 나서 내가 돈을 잃게 되면은 그 돈을 나에게 다 보존을 해주세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라이언 고슬링 님이 배우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채권이 너무 위험해서 안 팔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손실 처리할까요? 아닙니다. 안 팔린 것까지 묶어서 CDO로 만들죠.
안 팔린 B등급, 더블 B등급, 트리플 B등급을 모아서 쌓는 거예요. 양이 충분히 모이면 완전히 새로운 상품이 되고 또 신용평가사들이 92에서 93% 트리플 A 등급을 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부채담보부 증권 이것 때문에 주택시장의 위기가 경제 재앙으로 이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CDO가 국제처럼 막 안전한 척은 하는데 이게 조만간 쓰레기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예,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공매도에 막 베팅한 이들이 한 명, 두 명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들 두 명이 여기서 또 있거든요. 그 투자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근데 전지 여기서 이제 브래드 피트도 나옵니다. 굉장히 쟁쟁한 출연자들이 나오는데 브래드 피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막 염증을 많이 느낀 거예요. 대형 그 은행의 트레이더였는데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귀농을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두 명의 젊은 청년이 이 브래드 피트에게 연락을 해서 그 역 이름은 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매도를 하려면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네. 이들은 없으니까 그 권리를 좀 취득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이 이거를 도와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 CDO 이야기도 기사에서 나와요. CDO는 다시 이제 주택 MBS로 가야 될 것 같은데 MBS라는 게 결국에는 각 집을 산다라 내가 집을 살 테니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하니 빚을 합친 거라고 했잖아요. 네, 요 CDO는 다시 요 MBS로 합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학급, 2학급, 3학급이 집이라고 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합친 것들을 뭐 이게 이제 반 전체가 학교가 되겠죠. 그 안에서 좀 못하는 친구들 이렇게 조금 합친 건 CDO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자꾸 이게 복잡해지는 건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집이 있어야 네, 네. MBS가 발행이 되고 MBS가 있어야 CDO가 발행이 된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래서 이제 CDS와 CDO가 같은 개념이냐고 물어보시는 데 있지만 이게 다르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CDS는 그냥 보험 상품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DO는 또 새로운 이 채권을 가지고 상품을 모아서 만든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초 자산, 그러니까 CDO에 포함되는 자산들은 각 MBS 내에서 문제가 되는 채권들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내에서 예. 문제가 되는 1억 또 다른 100억 내에서 문제가 되는 1억 이런 것들을 100개를 모은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이거는 그냥 여기 표현대로 하면 본드, 그냥 쓰레기 똥이죠. 네. 똥이죠. 쉿 이런 똥이 되는데 네. 이 똥을 잘 모아놨더니 굉장히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네. 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쓰레기통은 그냥 다 네. 쓰레기로 꽉 차게 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트리플 A 가장 우수한 등급의 채권을 받게 되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굉장히 낮은 금리에 굉장히 높은 그 등급을 받으면서 채권이 이제 상품이 팔리게 되는 수준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은 그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부분이 은행들 또 신용평가사 그리고 은행을 잘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기관들이 약간 한 통속으로 네네네. 이거를 방관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사실 이들의 그 공매도를 해야지 하는 사람들의 예측은 맞았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막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CDO의 가치가 급등하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근데 그게 여기에 있었다. 그렇죠? 네, 마이클 버리는 요 건너 결국에 요 끝을 가보면은 주택시장이 연결돼 있고 요 끝이 요 주택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 CDO도 결국에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해 막 열통이 터진 여기서도 한 역이 나오는데 그 펀드 회사라는 차례에 그 모건 스탠리 산하의 펀드 회사를 살린 그 한 분이 계신데 거기 그분이 이제 그 신용평가사를 찾아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고객이 대형 은행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또 신용등급을 계속 좋게 주는 그런 현상이 그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의 촉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파장은 실로 심각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요 여파로 모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금융위기를 겪고 경기가 침체가 가다 보니까 소비가 줄고 그렇게 되면은
각국에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소비를 하려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수출을 해야 되는 건데 수출이 줄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다 글로벌 경기가 꽁꽁 얼게 되고 이제 뭐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들 특히 뭐 리만 브라더스 보면은 지금도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아마 그런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리만 브라더스 간판을 이렇게 떼고 있는 사진. 네. 굉장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사이즈의 글로벌 IB였는데 여기 이제 그렇죠. 파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어스탠스도 뭐 베어스탠스도 그렇고 뭐 AIG 같은 경우도 파산이 뭐 이제 된다라고 했다가 그때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AIG 이제 보험회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조금 이제 살려줬던 사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매도에 투자한 이들은 거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경제에 고꾸라지는 거에 베팅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일생일대의 거래를 뭐 잘 성사시켰다, 이제 자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을 두고 브래드 피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If we're right, people lose homes, people lose jobs, people lose retirement savings, people lose pensions. For every 1% unemployment goes up, 40,000 people die. Did you know that? 미국 경제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예감한 그 마이클 박사는 결국 이제 펀드를 마무리합니다. 수익률이 489%가 났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내몰은 이들, 그러니까 장본인들이 결국 죗값을 많이 치르진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화에서. 예,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도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뭐냐면 마이클 버리는 자신이 남들보다 몇 년 앞서서 이 제도의 붕괴를 예측한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질지 수차례 연락을 해봤대요. 그런데 그 누구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 대신 4차례의 회계 감사와 FBI 수사를 받았다. 예, 미국 경제가 추락할 것을 예상했는데도 뭐 근데 이제 489% 수익률은 뭐 얻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현재 단 하나의 상품에 소규모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건 물이다라고 얘기해서 물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좀 당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배팅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인 거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 미국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돈을 벌어서 행복한데 주변 사람을 보면 다 고통받으니까는 좋지는 않은 환경인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자화자찬하지 말라라. 뭐 실업률 1% 상승할 때마다 4만 명이 죽는다라는 게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이제 원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예측을 했냐. 그러니까는 이제 뭐 터진 건 터진 거고 앞으로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터질 거가 문제가 생길 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금융당국의 저는 주요 이제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물을 아직도 투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저는 해봐야겠네요. 채권부에서. 자, 올해 채권 영화 빅쇼트 첫 번째 문화 기획으로 저희 함께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중간 중간에 좀 쉽게 하려고 설명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용어 자체가 워낙에 어렵고 복잡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분명히 좀 배경 지식이 많이 없는 분들이 그래서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알면 재밌고 재밌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수월해지는 거니까. 그죠. 저희 정말 채권부에서 임재균 팀장님의 문화특보로 임명을 너무 잘한 일 같고, 주말에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임재균 팀장님도 가정과 일에서 정말 성실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말에 그 영화 한 편 보신다면 빅쇼트를 저희가 채권 영화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임재균 팀장님은 문화특보로 특사로 다음번 또 콘텐츠 멋지게 들고 오실 거라고 약속드리고요.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